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요. 누구나 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주식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특히 실적 발표 시즌에 그런 경우가 많죠. 좀 아찔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특히 뭐 메타 같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큰 기술 기업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뚝 떨어졌다. 이런 소식 들으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거 혹시 기회인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위기냐, 기회냐, 딱 그 갈림길에 선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 상황, 메타 주식 하락을 가지고 한번 직접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걸 좀 같이 얘기 나눠보면서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봐야 할지 쉽고 재밌게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다만 저희 분석은 뭐 사라, 팔아라 이런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상황 자체를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는지 그 관점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메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지금 사도 될까? 이 질문. 정말 솔깃하면서도 되게 망설여지잖아요. 네, 맞아요. 실적 발표 시전에는 정말 이런 변동성이 흔하죠. 중요한 건 단순히 싸졌네 이게 아니라 왜 이런 하락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파악하는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가 핵심이군요. 그렇죠. 뭐 기대만큼 실적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랄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우려. 예를 들어 메타 같은 경우는 뭐 AI나 메타버스에 앞으로 돈을 엄청 써야 한다. 이런 계획이 나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당장 수익은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 실제 나온 결과나 계획 사이에 좀 차이가 있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걸 이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 또는 미래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기대치라는 게 뭐 투자자들이 이 정도는 하겠지 하는 그런 눈높이 같은 거죠. 약간 시험 성적표 받는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기대 점수랑 실제 점수 차이 같은 거요. 하하, 네. 그런 긴장감이 있죠. 근데 기업 자체의 문제 말고 혹시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당연히 있죠. 개별 기업 실적은 괜찮은데 그냥 경제 전체가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큰 이슈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확 가라앉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좋은 기업 주가도 같이 좀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기도 해요. 시장 전체 분위기요. 마치 날씨 안 좋으면 다들 외출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시장 분위기가 싸늘하면 투자도 좀 꺼리게 되는 뭐 그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의 원인이 이 기업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외부적인 요인, 시장 전체의 문제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분석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이거 완전 그거랑 비슷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옷가게가 갑자기 막 70% 세일을 해요. 그럼 와, 대박, 사야 돼 싶다가도 근데 왜 이렇게 싸게 팔지? 옷에 뭐 문제 있나? 하고 의심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그 세일 이유를 알아야 이게 진짜 득템 기회인지 아니면 뭔가 함정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주가 하락도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세일의 이유를 파악하는 거?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분석할 때 어떤 질문들을 던져봐야 할까요?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도대체 왜 떨어졌는가? 그 구체적인 원인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해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어떤 충격인지 아니면 이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펀더멘탈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기업의 기초 체력 같은 거요. 거기에 영향을 줄 만한 문제인지 판단해야죠. 펀더멘털, 기업의 기초 체력. 네네. 꾸준히 돈은 잘 버는지, 빚은 너무 많지 않은지, 뭐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 포함해서요. 그게 튼튼한지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나의 판단은 어떤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지금 당장 실적이 좀 안 좋거나 시장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와는 별개로 이 회사가 한 5년, 아니 10년 뒤에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내가 믿는지, 그 기업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 이걸 뭐 내재 가치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따져보는 거죠. 내재 가치요? 지금 주가랑은 좀 다를 수 있는 그 회사의 진짜 실력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메타가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써서 비용이 늘어나도 그게 미래 AI 시장을 잡기 위한 투자라면 장기적인 내재 가치는 오히려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판단하기 나름인 거죠.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나 소음 너머에 그 기업의 진짜 잠재력을 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셋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상황과 원칙을 돌아보는 겁니다. 투자하는 본인이요. 아무리 뭐 기업이 좋아 보이고 주가가 싸 보여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또 내 투자 목표나 뭐 투자 기간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다음 달에 써야 할 돈으로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건 너무 위험하죠.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이나 주변 얘기에 막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차분하게 왜 떨어졌는지 분석하고 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는 어떨지 평가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의 투자 원칙과 상황에 이제 맞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오늘 메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런 분석 과정 그 자체예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듣고 보니 결국 지금 사도 될까요?에 대한 무슨 정답 같은 건 없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죠. 같은 상황이라도 누가 보느냐, 또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답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가 오늘 나누는 이야기도 어떤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께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틀을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정리입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메타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좀 이해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너무 마음 졸이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분석적인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특정 주식 가격이 막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걸 보면 자꾸 그 가격 자체만 시선이 가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시작의 반응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가치와 현재 매겨진 가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또는 그 가치를 판단하는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인식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거죠. 가격 변동 그 자체를 넘어서 그 현상이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해보자. 좀 더 깊은 질문이네요. 네. 이게 꼭 투자 결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전반에 대해서도 좀 성찰해볼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분석과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시장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저희는 또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